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주행 중에 기어를 딱 바꿨는데 뭔가 갑자기 힘이 쑥 빠지면서 중립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특히 그 1단하고 2단 사이 진짜 중립 말고요. 예를 들어 4단에서 5단 울리는데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리는 거요. 이런 걸 보통 이제 기어 빠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어 빠짐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딩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게요. 보통 이게 저단보다는 고단으로 변속할 때 예를 들어 4단에서 5단 또 5단에서 6단 이렇게 올릴 때 좀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훅 하고 동력이 끊기니까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엔진 브레이크도 안 걸리니까 좀 위험하다 싶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의 그 핵심 원인은 딱 한마디로 불안전한 변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변속 레버를 발로 탁 치잖아요. 그때 기어 박스 안에서는 사실 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원래 물려있던 기어 단수의 연결 부품, 이게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단수 기어의 연결 부품이랑 딱 하고 맞물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완전히 딱 끝나지 않은 상태. 그게 되는 거죠. 이 연결 부분을 저희가 보통 도그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도구. 뭔가 이렇게 돌기 같은 거 맞죠? 맞아요. 네. 레고 블록처럼 서로 이렇게 딱 맞물려서 힘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변속할 때 이 도구들이 확실하게 안 물리고 어중간하게 살짝 걸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기어 빠짐의 실처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중간하게 걸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확실히 물리든가 아예 안 물리든가 하면 좋을 텐데.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부러 기어 부품들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둬요. 이걸 이제 횡방향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간격에 진짜 하나도 없다면 실수로 두 개 기어가 동시에 물려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동시에요? 그럼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변속기가 그냥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파선을 막으려고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만들어둔 간격인데 물론 그 간격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어 빠짐 현상이 생길 여지도 같이 생기는 거죠. 뭐랄까, 문 닫을 때 문이랑 문틀 사이에 틈이 좀 있어야 부드럽게 닫히지만 너무 살살 닫으면 덜컥 걸리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만약에 주행 중에 턱 하고 기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고요. 바로 클러치를 잡고 변속 레버를 다시 한번 이번엔 확실하게 끝까지 밀어 올리거나 혹은 밟아주는 겁니다. 이때 텅 하고 좀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소리 때문에 좀 놀라죠. 네, 근데 이게 회전 속도가 다른 기어들이 갑자기 맞물리면서 나는 소리라서 어느 정도는 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텅 하는 소리 그거 좀 줄여볼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소리가 크면 괜히 바이크에 무리 가는 거 아닌가 싶고 좀 걱정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요, 스로틀을 아주 살짝만 감아서 엔진 회전수를 현재 바퀴 속도랑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변속 페달을 조작하면 충격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역시 기어 빠짐 현상 자체를 안 겪는 거겠죠. 예방이 최선이죠. 맞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럼 이 기어 빠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확실한 변속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변속할 때 그냥 발목만 까딱까딱 아니면 발끝으로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발 전체나 아니면 뒤꿈치를 사용해서 변속 레버를 위든 아래든 내 끝까지 명확하게 밀어주고 또 밟아주는 거죠. 정말 이 기본적인 동작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기어 빠짐은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제 발이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확실하게 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레버를 끝까지 확실하게 조작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기어가 빠져요. 아니면 뭐 심지어 저절로 기어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면요.
아, 만약에 올바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변속하는데 문제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계적인 문제를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속 레버랑 기어 박스를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변속 린티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격이 너무 커졌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어끼리 맞물리는 부분, 도구요. 그 도구 부분이 닳았거나 손상됐을 수도 있고요. 아, 부품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군요. 네. 또 내부에서 기어를 직접 움직여주는 쉬프트 포크라는 부품이 휘었거나 아니면 변속 드럼 쪽에 있는 쉬프트 스타라는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정비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거,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차했을 때요, 중립 N단에서 1단으로 딱 넣으면 철컥 아니면 텅 하고 좀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이것도 혹시 문제 있는 건가요? 아, 그 소리요? 하! 그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네, 우리가 클러치를 꽉 잡고 있어도 그 클러치판 사이에 오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오일의 끈적함, 이걸 유체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엔진 쪽이랑 연결된 변속기 내부 부품, 그러니까 입력축은 완전히 멈추질 않고 조금씩 계속 돌고 있거든요. 클러치 잡아도 돌고 있어요? 네, 미세하게요. 그런데 1단 기어는 바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멈춰 있거나 회전 속도가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는 부품들이 갑자기 딱 맞물리면서 나는 소리. 그게 바로 그 철컥 소리인 겁니다. 바이크 구조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 오늘 설명 정말 명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결국 대부분의 기어 빠짐은 변속 레버를 끝까지 확실하게 조작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비건의 바이크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라이딩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좀 자신감도 붙으실 거예요. 다음번에 라이딩 나가실 때는 내가 변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있지? 하고 한번 스스로 습관을 의식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